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를 내고 싶은 시너지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탁월한 사유의 시선 2탄입니다. 네. 부제로는 이것도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 이제 공유해드릴 거니까 진정한 용기는 삶의 불균형을 과감히 맞이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탁월한 사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거냐, 핵이 도대체 뭐냐. 책 속에 이제 최진석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철학적이고 뭔가 인문적인 도피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한 인간으로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궁금하시죠?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나의 삶이 내 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가? 내 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즉석에서 그냥 움직이는가? 아니면 이제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야 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꿈이 없는 삶은 빈 껍데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지금 현재 ing 중이냐? 그것은 엄청 좋은 거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철학적 시선하고 연결되는 거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꿈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여기 책 속에 한번 잠깐 또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각자 개인들은 꿈이 있느냐 없느냐로 독립적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유한 자신으로 고품격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고 싶다면 바로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꿈이 있는 사람이 뭔가 진취적이고 선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꿈이 없는 사람은 종속적인 삶을 사는 거다. 자신에게 또 물어봐라. 나에게 어떤 꿈이 있는가? 혹시 유튜브 방송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한번 그 부분을 명확히 한번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면 이 꿈을 갖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꿈에 관련돼 가지고 그냥 꿈이 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꿈을 계속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인식하는 핵심은 뭐냐면 질문이다. 질문. 제가 이름이 길문인데 길문이 아니라 질문이다.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 그 꿈에 대해서 계속 인식하고 그래야 이제 숨어있는 것이 되면 계속 뭔가 표출이 되는 거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하는 건지 질문에 어떤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질문이 일어나려면 뭔가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꿈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제대로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궁금증과 호기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착동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궁금증과 호기심은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만 있는 이 궁금증과 호기심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증과 호기심이 그냥 안에서 머물지 않고 뭔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표출이 되면 새로운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작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질문할 때에만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고유한 존재가 자신의 욕망을 발휘하는 형태가 바로 질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것에 관련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골에 진안이라는 시골에 살 때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집에 가면 마을에 이제 시골이니까 마을 회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질문이 왔어? 그렇게. 갈 때마다 아니 할머니 질문이가 아니라 길문이라고요.
질문이 잘 지내지? 이렇게 계속. 아니, 할머니, 제 이름이 질문이 아니라 질문이라고요. 질문이 아니라 길문이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저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주지 않았나. 유길민이라는 사람은 그냥 계속 대답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질문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간에 탁월한 사회의 시선을 하려면 꿈을 가져라. 그리고 꿈을 가지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질문을 해라. 질문. 끊임없이 질문해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책 속에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떤 대상을 집요하게 관찰할 때 그로써 대답이 이전과 다르게 보일 때 우리는 생소함으로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대상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뭔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려면 핵심이 뭐냐면 집요하게 관찰해야 돼. 집요하게. 어떤 대상을 집요하게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예전에 저도 경험이 있는데 그냥 신문지를 바닥에 태우는 것도 그냥 대고 있다가 힘들다고 해서 내리든가 아니면 힘들다고 옆으로 간다는 그러면 안 타잖아요. 탈 때까지 계속 바라다 보면 계속 응시하면 신문지가 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관찰이 중요한데 집요하게 관찰하. 집요하게. 어떤 대상을 하나 딱 정하면 한 놈만 패라. 그런 제가 이제 한번 유튜브 공유도 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면 이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또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11페이지 혹시 책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펴서 좋을까요? 책을.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관찰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관찰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어떤 그 대상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집요하게 관찰하는 건 중요한데 그 관찰을 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자, 책 속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럼 관찰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 그게 바로 궁금증과 호기심이다. 호기심이 큰 사람은 관찰할 것이고 호기심이 작은 사람은 관찰까지는 할 수 없을 거다. 관찰을 유지시키는 힘이 결국에는 몰입, 집요함하고 연결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궁금증과 호기심을 발휘해서 진실하게 보고 거기서 더 나가고 집요한 관찰을 통해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몰입한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아주 높은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게 바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탁월한 사회 시선인 거다. 뭔가 어떤 대상을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집요하게 관찰하다 보면 그게 열면 집요함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게 몰입인 거다. 몰입으로 이어지는 거다. 몰입으로 이어지면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성과 이런 걸로 직접 연결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203페이지 있는데요. 203페이지.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되면 뭔가 관계가 맺는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시인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그냥 시인들이 시를 대충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어떤 대상을 놓고 계속 집요하게 관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그런 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게 나오냐면 204페이지에 그런 게 있어요. 204페이지에 이게 20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시가 이제 이런 시가 있어요. 어떤 시가 있냐면 이런 시가 있대요.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봅니다.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습니다.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 물어있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밥솥을 열었는데 뭔 하얀 별들이 밥이 되고 그리고 뭐 으스러져서 껴안고 있고 또 뭐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그런 사랑 무르익고 있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결국에는 뭐냐면 그 대상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바라봤을 때면 별이 쌀이 되는 거고 또 쌀이 또 밥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별과 밥이 하나의 어떤 그런 서로 통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게 은유가 일어나는 거다. 은유가. 근데 책 속에 있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저 너머에서 초월적으로 빛을 발하기만 하던 별이 새벽에 밥을 챙겨하는 이 세상의 신선한 삶 속으로 끼어드는 거죠. 석수의 밥은 저 너머에 별에 접속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으스러져라 깨어나면서 별은 밥으로, 밥은 별로 존재적인 의미가 확장이 된다. 인간에게 의미의 확장은 통제 영역의 확장이다. 어떤 인간은 은유를 통해서 세계를 넓혀간다. 은유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은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관찰,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몰입할 때 가능한 거다. 몰입할 때 가능한 거다. 근데 이게 관련돼 가지고 시가 또 하나 기가 막힌 또 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일 건데 이게 한민복 시인이 이렇게 쓴 시인데 섬이라는 시예요. 섬이라는 시인데 아주 짧은 시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한민복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기가 막힌 시잖아요. 응? 물 울타리를 둘른 거예요. 섬에서 물 울타리를 둘른 거예요. 근데 울타리가 가장 낮아. 근데 울타리가 모두 길이야. 섬에서 빠져나가려면 그게 이제 물이 다 길인 거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든 아니면 어떻든 간에 물 울타리를 둘렀어. 울타리가 가장 낮아.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이런 시가 알면 그냥 나오겠냐고. 그러면 뭔가 궁금증. 섬에 대해서 알면 기존에 사람들이 이쪽을 생각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도 내려봐 생각하고 밑에서 생각하고 위에서 생각하고 뭔가 뒤집어서 생각하고 막 비틀게 하고 은유는 비틀기도 알면 뭔가 계속 비틀고 새롭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이런 섬이라는 그런 시가 나온 거다. 이 섬이라는 시는 우리에게 아주 탁월한 새로운 어떤 그런 시각을 주는 거죠. 이런 게 탁월한 사회 시선이다. 최진석 교수도 시인들을 극찬하거든. 왜?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철학자가 보지 못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그만 그 먼지 한 톨로 해가지고 우주를 담고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우주를 그냥 자그만 그냥 한 줄로 그냥 딱 명시해버리잖아요. 그런 힘은 나는 아직도 못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신이다. 전주에 와가지고 이제 특강도 했는데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또 넘어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읽을 때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진정한 용기는 삶의 불균형을 과감히 맞이하는 거다. 진정한 용기는 삶의 불균형을 과감히 맞이하는 거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한번 224페이지 책 있으신 분들은 224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224페이지 진정한 용기는 삶의 불균형을 과감히 맞이하는 거다. 왜 생각이 꼭 합리적이 하냐? 응? 이분이 그런 거예요. 왜 기존에 있는 것과 어떤 것들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하냐? 이러면 왜 이탈하면 안 되냐? 이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기존에 있는 모든 합리성으로부터 이탈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거다. 어느 어떤 정형화된 틀에서 계속 거기서만 알면 같이 움직이고 거기에 예를 들면 맞추고 이것은 예를 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과감히 거기서 튀어나오고 이탈하고 이런 게 예를 들면 그게 진정한 용기인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진정한 용기는 삶의 어떤 불균형을 과감히 맞이하는 거다.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거다. 근데 이 내용이 저한테는 가장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외로운 그런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은행이라는 데를 다니면서 계속 열면 다른 쪽에 열면 뭐 공부를 하고 경영학 쪽에 공부를 하고 물론 이제 박사까지 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뭐 카네기 막 리더십 쪽에 이제 또 심취하고 카네기 또 강의를 하고 또 이제 한 20년 전 18년 전에는 또 책을 또 막 읽겠다고 하고 책에 막 몰입하고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열면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이제 동료나 아니면 뭐 선배나 아니면 뭐 상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직장 상사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인사 쪽에 담당하는 주무 어떤 그런
리더나 이런 사람들은,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은 좀 자제하라고 하고, 어떻든 간에. 그렇지만 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책을 계속 몰입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책 저술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실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처음에 이 책을 중국 상해의 스타벅스에서 읽었지만, 그때 제일 좋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진정한 용기는 삶의 불균형을 과감히 맞이하는 거다. 너무 짜맞춘데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한번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 봐라 알면,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원칙이 맞다고 한다면 그냥 움직여라 알면, 그리고 몰입해라 알면, 집중해라 몰입해라 알면, 이제 그런 걸로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여기에 책 속에 통찰력은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통찰인 거잖아요. 그런데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2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기존의 관념에 붙잡혀 있으면서 지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통찰력이 절대 발달될 수가 없다. 어떤 기존의 고정관념, 어떤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 이 안에 딱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통찰력 발휘할 수 없다. 뭔가 새롭고 더 나은 그런 어떤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 한다면, 기존의 어떤 정해진 어떤 그런 관념으로부터 이탈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하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쌍거리 열면 벗어나라, 파괴해라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통찰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 노자 도덕경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명확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가장 단순한 거? 단순한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단순한 것이 명확한 거다.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도 느낀 게, 아니 몬드리안의 추상화? 그냥 보면 그냥 뭐 간단히 그냥 네모 이렇게 색깔만 좀 다르고 이러면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추상화, 그 하나의 한 작품의 가격은 뭐 가격을 추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이 명확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고 중요한 것 알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뭔가 정해진 어떤 관념, 고정관념, 거기서 이탈해라. 그래야 통찰이 나오는 거다. 만약에 지금의 어떤 그런 시스템, 지금의 어떤 그런 내 생각, 이런 것들 지금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만약에 인사이트를 가지고 싶다, 통찰을 가지고 싶다, 시오나 니들이 가장 실은 갖고 싶은 게 통찰이잖아요. 하나 만약에 진짜 갖고 싶다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나 통찰력 갖고 싶다, 인사이트 갖고 싶다, 이런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 탈피라. 너무 기존의 지식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막 해가지고 거기에 지식의 함정에 덫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것 호기심 가지고 궁금증 가지고 관찰하고 또 몰입하고, 그러면 인사이트가 열리는 것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면, 도대체 탁월한 사회의 시선, 이 높이, 탁월한 시선, 탁월한 사회 시선, 이 높이를 가지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냐. 책 속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페이지 이제 259페이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제 사례예요, 사례. 어떤 사례냐면 닭에 관련된 사례인데, 닭. 여기는 뭐 목계인데, 장자의 어떤 뭐 달생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이 사례를 한번 잠깐 공유를 하면, 투개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대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 닭을, 자기 닭을 잘 훈련하고 싶은 거야. 갖고 이제 싸움에서 이제 이기게 하려고 훈련하고 싶은데, 근데 닭을 잘 훈련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성자를 찾아간 거예요. 내 닭을 싸움을 제일 잘하는 닭으로 만들고 싶은데 네가 좀 해줘라. 그러니까 열흘을 내 오시라고. 이제 그러면 내가 닭을 싸움 잘하는 닭을 만들어주겠다. 근데 열흘 뒤에 이제 갔어요. 근데 이 기성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뭐라고, 아니 열흘이나 지났는데 왜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닭이 허세가 심하고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합니다. 열흘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건 이제, 그래? 그러면 다시 열흘 뒤에 한 거예요. 이제는 됐냐? 그러니까 이제
백성할 수 있는 닭으로 기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럼 왜 부족하냐 그러니까 이 닭은 아직도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다른 닭의 날개짓 하는 소리만 들어도 싸우려고 덤빕니다. 그러니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그냥 싸움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열흘 오십시오. 열흘이 갔어요. 이제 되었느냐?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기상자가. 아니 무엇을 가지고 지금 되었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상자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통찰력하고도 관련되는 건데 인사이트 관련된 건데 다른 닭이 울고 날개짓 하는 소리를 내도 꿈쩍도 안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흡사 그 모습이 나무로 만들어 놓은 닭 같습니다. 이제 덕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다른 닭들이 감히 덤비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내용도 대성약결. 최고의 성공은 나를 비우는 것 같다. 나를 내놓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최고봉인 것 같아요. 뭔가 정중동 그리고 뭔가 가벼움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CEO나 알면 리더들은 실은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정중동 흔들리지 않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막 뭔가 조용히 뭔가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 결국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대처를 전혀 흔들림 없이 미동 없이 하는 거. 이게 진짜 진정한 어떤 CEO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뭔가 그렇게 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통찰력이 있는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공유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적토성산이란 말이에요. 적토성산. 이 적토성산은 뭐냐면 한자 수건데 그냥 작은 것, 이게 흙이잖아요. 흙이 쌓이면 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적토성산.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아주 작은 것도 많이 모이면 그게 커진다. 근데 거꾸로 이제 이것하고 조금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우수천석. 떨어지는 한 방울씩의 빗방울이 바위도 뚫는다. 아주 자그마한 거지만 미미한 거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끊이지 않고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면 그게 일면 결국에는 뭔가 큰 산을 만드는 거다. 큰 어떤 위대함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적토성산의 핵심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만의 나만의 꿈을 발견하고 거기에 몰두하는 거다. 그러면 저절로 내공이 생기는 거다. 알면 제가 내공을 보여주고 싶은데 옷을 안 입어가지고 지금 내공 그리고 카리스마가 알면 생기는 거다. 알면 그러면 저절로 향기를 발산할 수 있는 거다. 향기를 발산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 같아요. 이 내용.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 자, 뭐 어떻게 보면 탁월한 사회 시선을 1탄, 2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보면 그 장자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장자. 그 박에 관련된 박.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저한테 막 와닿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책 속에 막 이렇게 막 사인펜을 치르고 막 어떻게 보면 막 몇 번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이 사례가 장자의 박 사례가 우리 리더들, CEO들한테 뭔가 지금의 어떤 그런 단계를 뭔가 새롭게 펼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성과를 내고 변화하고 성장시키고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아주 유용한 사례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 장자의 이제 큰 박에 관련된 사례예요. 큰 박. 근데 한번 제가 사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해자라는 사람이 이 나라 왕에게 큰 박이 열리는 박씨를 얻어와 뒤틀에 심었대. 해자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박을 심은 거예요. 근데 정말 왕이 말한 대로 열면 큰 박이 열린 거예요. 큰 박이. 엄청 큰 박이 열린 거예요. 큰 박이. 그 박이 얼마나 큰지 이제 여기 책 속에는
쌀을 5섬이나 담을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박하면 어때요?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박하면 떠오르는 게? 박하면? 응? 예를 들면 뭐 박의 용도가 그런 거잖아요. 물바가지 아니면 뭐 호리병 뭐 이런 거, 물을 담아서 다니는 거, 이런 거 그잖아요. 근데 해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물을 담을 수도 없고 이걸 뭐 호리병을 만들 수도 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팍 깨버린 거야. 그 박을. 그렇게 큰 박을 확 깨버린 거예요. 이제 해다가 이제 이렇게 그랬다는 말을 듣고 장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장자가 아니 박이 그렇게 크다면 그 박을 쪼개서 배로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놓고 놀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 거기만 탁 틀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책 속에 이제 그 인사이트를 한번 들려드리면 해다는 독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장자는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해자가 독립적이지 않은 이유는 박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해자는 박을 물을 떠먹거나 먹거나 물을 담아 다니는 용도로만 제한시킨 거다. 용도를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만 탁 제한을 시킨 거야. 기존의 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다. 그런데 해자는 어떻게 했냐? 다른 생각을 한 거다. 다른 생각.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지금 나는 혹시 나만의 어떤 고정관념, 나만의 어떤 기존 틀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않는지, 뭔가 좀 조금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주변에서 진짜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것을 컨버전스, 융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려움에 그냥 기존의 어떤 용도 이것만 생각을 하고 안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CEO나 리더들 같은 경우 지금 인재 채용, 직원관리 측면에서 들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람, 직원들 그런 이유만 혹시 채우는 건 아닌지, 뭔가 이렇게 색다르고 다른 그런 직원이 와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잘 어울린다고 한다면 새로운 어떤 먹거리, 제2의 어떤 뭔가 그냥 기가 막힌 어떤 그런 확 성장하고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놓치진 않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탁월한 사회 시선 1탄 하고 그 다음에 2탄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탁월한 사회 시선을 가지려면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꿈을 가져라. 사명을 가져라. 사명을 명확하게 가져라.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호기심과 궁금증을 계속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의 궁금증을 그냥 거기서 머물지 말고 관찰을 해라. 관찰하고 몰입해라. 몰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뭐 섬이라는 신화 막 이런 그런 시처럼 뭔가 은유가 일어난다. 메타포가 일어난다. 기존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은유가 일어나는 거다. 그게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그런 사고인 거고 새로운 어떤 전략인 거고 그게 결국에는 탁월한 사회의 시선인 거다. 탁월한 사회의 어떤 전략인 거다. 그런 어떤 높이로 내가 기존에 있던 그런 층을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새로운 어떤 그런 각도로 바라보는 거다. 그래야만이면 지금의 어떤 그런 하고 있는 일 쪽에서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탁월한 사회의 시선 2탄 탁월한 사회의 시선 2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